안녕하세요. 쭌 123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춘맘입니다. 요즘 호주 한 달 살기 일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호주 한 달 살기의 총 정리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번 영상은 호주 한 달 살기 비용부터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업 등 한 달 살기를 하며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를 담아 볼게요. 일상편은 다음 영상부터 다시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호주 한 달 살기 비용이 궁금하다. 관광지만 다니기보단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추억을 쌓아주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부터 쭌 123와 함께 방학마다 해외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방학에는 호주로 다녀왔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와 함께하는 해외 한 달 살기라 한국에 있는 쭌 파파에게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방학마다 자유를 느끼는 쭌 파파도 이제 은근 즐기는 느낌. 방학이 되기 전 올해는 어디로 갈 건지 조심스럽게 묻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서로 만족도가 높은 한 달 살기를 하며 우리 가족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고 말이죠.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배운 언어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세상의 넓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또한 현지에서 겪는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며 느끼는 감정과 자신감을 쌓아주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목적으로 시작한 두 번의 사이판 한 달 살기, 그리고 호주 한 달 살기입니다. 하지만 우린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이기에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가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이 셋과 저는 항공료, 숙소, 생활비, 교육비 모두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데요. 부족함 없이 예산에 맞게 한 달 살기를 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호주 한 달 살기 기간은 초성수기였기에 항공 및 교통비만 400만 원, 숙소비 200만 원, 전체 비용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숙소의 경우에도 친구 집에서 머문 날이 있기에 조금은 아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친구 집에서 지내지 않았다면 60만 원 정도의 숙소비가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머문 호주의 도시는 애들레이드, 멜버른, 시드니인데요. 인천에서 시드니 왕복, 시드니에서 애들레이드는 호주 항공사인 제스타를 이용했고요. 호주 내에서 장거리 이동은 야간 버스, 야간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야간 버스와 야간 기차를 이용했기에 이동 비용을 훌륭하게 절약했으며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동 시간이 11시간, 15시간 정도였기에 피로도는 엄청났지만 우린 아직 젊기에 그 정도의 피로도는 절약되는 비용으로 금융치료가 되었습니다. 야간 기차의 경우 어른과 함께하는 어린이는 1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 어찌 이를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 가격으로 이코노미, 퍼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시원하게 퍼스트로 예약하고 이용했습니다. 침대 칸도 있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비용도 세서 구경만 해봤습니다. 솔직히 퍼스트 이코노미는 앞뒤 자리의 간격 차이와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차이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야간 기차, 야간 버스 후기도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한 달 살기 숙소는 호텔이나 레지던스, 에어앤비 등이 있지만 저는 외국인과 오가며 인사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백패커스를 주로 이용했고 레지던스 숙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숙소에 힘을 주지 않는 성격이라 숙소도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방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만들어 먹었고 점심이나 간식을 도시락에 담아 다녀 식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챙겨 다니기 좋았던 간식으로는 콜스나 우럴스에 파는 닭꼬치인데요. 맛있게 구워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배고플 때 챙겨주기 너무 좋았습니다. 닭꼬치의 꼬치를 제거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삼각김밥에 재료로 넣어 점심으로 챙겨 다니기도 했고요. 과일도 저렴한 편이니 챙겨 다니며 먹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은 꼭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시원하게 보관하셨다가 사이즈 적당한 물병에 챙겨 다니길 추천합니다. 저는 저녁에 물을 조금 얼려 텀블러에 넣어 다니며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챙겨 주었거든요. 나가서 매번 사 먹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안 챙겨 다녔다면 물을 사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나 머무는데 랜드마크나 관광지만 보고 왔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엄마이기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수업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호주의 도서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각 동네의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일일 수업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호주 아이들도 방학 기간인지라 체험거리가 정말 넘쳤습니다. 고맙게도 무료인 수업도 많았고 유료 수업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현지에 가셔서 직접 도서관이나 미술관에 방문하셔도 많은 수업들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용한 사이트와 앱은 왓츠온 그리고 이벤트브라이트입니다. 머무는 지역을 선택하고 수업이나 나이대를 검색하면 리스트가 나오니 확인하시어 맞는 수업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보호자도 잠깐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은 호주 한 달 살기의 총 비용과 항공, 숙소, 그리고 체험 수업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정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자유여행 중 피로도가 높아질 때면 이 여행은 누구를 위한 여행인가? 아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여행일까? 차라리 한국에서 스케줄대로 생활하는 게 교육적인 면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지인이 이야기하길 부모와 함께하며 쌓인 여행 추억은 훗날 아이들의 서랍에서 꺼내보는 삶의 힘이 된다고, 그리고 이는 분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 쭌맘과 쭌123는 다음 해외 한 달 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한 번쯤은 볼 법한 지극히 평범한 쭌맘과 쭌123의 여행 이야기.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这些全都